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일곱 번째 정규 강의 오픈을 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밑에 링크에 달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부터 뭐 예상을 했던 기사이기도 하고 예상을 했던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도 읽고 간단한 설명도 드리고 제 커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에 아시겠지만 뭐 매물이 적체된다, 전세가 안 나간다, 뭐 그리고 예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서울은 거래가 없다. 수도권도 거래가 없으니까 이제 하락한다는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이런 현상, 그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폭락론이 나올 것이다. 제 영상을 찾아보면 뭐 폭락론이 나올 것이란 영상이 있었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에. 자,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폭락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고 폭락을 주장하는 유튜버 분들 그리고 뭐 관련 언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신이 났었죠. 호응도 잘 얻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이 지났고요. 지금 5월이 왔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 폭락이 안 일어나고 많이 올랐느냐?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맞았지?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아직 시장은 잠잠합니다. 저는 잠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딱 한 단지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많고 거래가 많은 곳을 예를 들어야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얘를 예로 드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는요.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투자자도 좋아하고 실수요자도 좋아하는 인기 아파트입니다. 뭐 직주 근접에 뭐 한번 이 위치를 보시면 감이 빨라요. 자, 2019년도 11월 달에 거래가 엄청 많았습니다. 2019년도 12월까지 좀 있었다가 2019년도 11월에 거래가 쏟아지고 19년도 12월에 약간 남은 게 소화가 됐고요. 2020년도 1월에 한 건, 2020년도 2월에 한 건, 2020년도 3월에 두 건, 2020년도 4월에 한 건, 2020년도 5월에 한 건입니다. 즉 2020년도 5월 말에 갑자기 다시 거래가 된 거죠. 세어볼까요?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다 합쳐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됐습니다. 전 올해 시장에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제가 잘 맞춘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나도 간단한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지 않는 분이 너무도 많았죠. 저는 뭐 여기서 얻을 게 없습니다. 작년 6월 달이 됐습니다. 종부세가 확정이 됐고, 이제 뭐 바뀔 게 없죠.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6월 달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여덟 건, 아홉 건, 열 건, 열한 건, 열두 건, 열세 건, 열네 건, 열다섯 건, 열여섯 건, 열일곱 건. 갑자기 17건이 됐습니다. 1, 2, 3, 4, 5월. 5개월 동안 6건이 됐는데 6월달 한 달에 17건이 거래가 된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집을 구하러 나가시면은 이게 물건이 많으니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깎아달라면 깎아지기도 하고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데 계속 확인을 하다가 5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더 이상 깎아주질 않죠. 그런 분위기의 감지에 잊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월, 3월, 4월, 한 5월까지는 비수기입니다. 왜냐면 그럼 당장 학기 수요가 애들이 이제 2월, 3월 달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한 3월 달에. 그러면 집을 11월, 12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계약을 하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계약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히려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보시면 주변에 공사하는 집이나 이사하는 집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3월, 4월, 5월에 이사하고 인테리어하는 집들은 이미 작년 11월, 12월에 계약한 집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때도 집이 필요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보다 좀 일찍 나온 겁니다. 왜냐면 물건이 없어지니까.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5월 중순 이후부터 없어집니다. 왜? 난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기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요새 나오죠, 이제. 그죠? 내달부터 양도세 급증에도 매물 안 내놓는 다주택자들.
이건 기사가 잘못 써졌습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내달부터 양도세 급증되니까 매물 안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왜냐면 이제 팔 이유가 없죠. 이게 기사 내용 자체가 이래요.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무서워서 팔 것이다. 세금이 무서우니까 팔아야만 한다. 저 물건을 사는 사람은 바보다. 저 물건을 사는 사람은 호구다라고 믿는 분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과연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이 호구가 됐고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판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세금 때문에 내가 이득을 못 내기 때문에 버티고 세금을 전가하고 그리고 오른 가격이지만 주택의 수요 공급을 파악해서 늦게라도 사는 분들이 승리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이제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점점 없습니다. 5월달까지 잔금을 받아야 6월 1일날 그 기점으로 이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순간, 종부세를 내야 되는 순간 그걸 자기가 내고 싶지 않죠.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6월 1일날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이제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집을 살 사람에게 전가하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야, 누구 마음대로 그걸 전가를 하냐? 누구 마음대로? 그거 네 마음대로 되냐?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왜 그럴까요? 시중에 물건이 많으면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물건이 많으면 전가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 경쟁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징벌을 가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너 집을 갖고 있어? 나쁜 놈. 세금을 받아라. 망해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집을 가진 사람을 혼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와,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거든요. 여기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해도 하고요. 하지만 거꾸로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죠? 그쵸? 집을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는 줄어드는 데다가 팔 수도 없죠. 왜? 양도세가 너무 비쌉니다.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비싸니까 부담되고 팔라 그러면 양도세가 부담이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팔 수 있다면 세금을 뒤로 넘기겠죠. 그래서 6월달 이후에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호가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호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가 안 되고 수요자가 없으면 호가를 올릴 수 없죠. 왜? 나 혼자 이렇게 떠들어봤자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요. 하지만 물건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만약에 호가가 올라간다면 그 오른 호가에 계약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 계약이 되는 모습에 사람들이 또 불안감을 느끼면 하반기로 갈수록 예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할 수 있겠죠. 상당히 건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 공급이 완전히 깨진 것이니까요. 저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매물을 다주택자들이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폭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말에 2, 3, 4월 달에 폭락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한 거시경제 말고 폭락한 자료를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주장 말고 폭락했다는 증거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주세요. 어느 아파트가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졌다.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월, 3월, 4월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 비수기다. 원래 비수기여서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정도만 해도 신기한 거다. 그리고 전세가 예전보다 줄었다. 그리고 전세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수요가 나오면은 이 상태로 가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중순 이후가 되면 다주택자는 물건을 팔 이유가 없어지고요. 판다 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렇습니다. 또 물건 부족. 그리고 수요자가 다시 시장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사기 시작하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리면 나중에 틀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양도세 급증에도 안 파는 게 아니라 양도세가 급증하니까 안 파는 거라는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장이 좀 수요 공급이 다시 밸런스를 찾아서 좀 건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먼 길로 느껴져서 좀 아쉽습니다.
아, 참,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저도 진짜 생길 정도로 좀 답답합니다. 각자 우리가 살아남아야겠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